그럼 이제 때린 사람은 강원도에 살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건 부산이고 맞은 사람은 이제 서울이에요. 그럼 어디다 내야 될까요? 우선 부산에 낼 수 있나요? 너무 멀어. 그쵸, 멀긴 하죠.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변호사 생활 하다 보면은 뭔가 주변에서 뭐 인터넷 밈으로 너 고소 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고소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고소가 이제 뭐 법적으로 정말 이제 가능한 그런 고소인지 여부를 떠나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고소장이야 이제 뭐 저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쓰면 되는데 다 썼어. 근데 이걸 어떡하냐 이거지. 이제 어디다 내야 되냐, 이것도 되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내면 안 되나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아직 안 되는구나.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자소송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바로 소장 제출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도 이제 뭐 전자소송을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날로그하게 종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제출을 하거나 뭐 우편으로 내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것도 최근에 좀 약간 법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살짝 차이가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낸다 하면은 검찰청이나 아니면 뭐 경찰서, 그렇죠. 아무데나 내도 됐었죠. 원래 그랬죠.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 예전에 이제 이게 그 수사권 독립되기 전에 고소장 낼 때 무조건 검찰로 내달라. 난 경찰 싫다. 검찰로 무조건 내달라. 내 사건은 검찰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냥 옛날에 실제로 검찰에 내는 것도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죠, 많이. 고소장을 낸다는 거는 수사를 개시해달라는 거잖아요, 이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게 확 줄었어요. 옛날엔 다 검사가 이제 뭐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바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이런 것만 이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고소한다는 거는 뭐 폭행, 상해, 뭐 명예훼손, 뭐 강제추행, 뭐 이런 죄명, 일반적인 죄명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검찰청에 내면은 안 됩니다. 경찰서에다 내야 되는 거죠. 경찰서에 내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느 경찰서에 내야 돼요? 뭐 여기 앞에 우리 서초경찰서 있으니까 뭐 제가 뭐 부산 놀러 가서 맞고 와도 서초경찰서에 내면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중한 사건이니까 난 무조건 경찰청으로 갈 건데. 아니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가해자가 사는 곳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관할이라고 표현을 해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고 주소지나 아니면 피고 주소지 아무 낼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제 토지 관할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영역에서 이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의 관할. 현재지. 네. 그리고 나한테 가해를 한 사람, 피고소인이죠. 피고소인의 주소. 아니면은 현재 그 주소랑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 다르다. 그럼 거주하고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강원도에 사는 이경민한테 맞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아우 어렵다 어려워. 그럼 이제 때린 사람은 강원도에 살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건 부산이고 맞은 사람은 이제 서울이에요. 그럼 어디다 내야 될까요? 우선 부산에 낼 수 있나요? 너무 멀어. 그쵸, 멀긴 하죠. 근데 어쨌든 부산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부산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린 사람, 고소 당하는 사람은 또 이제 강원도에 있어요. 그럼 강원도 쪽 경찰서에 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피해자는 서울에 살아요. 서울 쪽에 낼 수는 있죠. 낼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담당 수사관들이 요거는 이제 피고소인 주소지로 가는 게 그쪽으로 관할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강원도에 사는 이경민한테 맞아가지고 근데 그게 몇 년 됐어요. 공소시효가 좀 이제 넘어갈랑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수사해가지고 빨리 기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집 앞에 있는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다 냈어요. 근데 이 경찰서에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쯤 뒤에 이렇게 그 강원도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바람에 공소시효가 넘어가 버렸어요. 뭐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런 일도 있겠죠.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보통 고소를 할 때는 이제 그 웬만하면은 그 고소 당하는 사람 쪽에 그 주소 쪽으로 관할 경찰서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 날 때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범죄가 일어난 그쪽으로 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 내가 나중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강원도로 가야 되는 것이냐,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강원도 경찰서에 있는 담당 수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서울에 있어서 고소인 조사하러
그 강원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혹시 내 집 주소에 있는 주변에 있는 경찰서에서 받을 수 없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 주변 경찰서에 가가지고 고소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SNS로 피해를 입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오픈 채팅이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는 사실은 뭐 상대방 주소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해 놓으면 그쪽에서 이제 어쨌든 뭐 그 서버가 있는 쪽에 이제 문의를 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사건을 또 이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부산에 놀러 갔는데 강원도에 사는 이경민한테 맞았는데 그때 이경민한테 맞은 게 아니에요. 전라도에 살고 있는 손병구한테도 같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전라도에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 그쵸. 이제 피고소인이 여러 명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마음에 드는 대로 내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어디다 고소장을 내야 되냐 요거 답변을 이렇게 드려봤고, 근데 고소장을 이렇게 내는 건 좋긴 한데 사실 내가 고소장을 내면은 무조건 수사가 개시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은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형식과 요건을 맞춰야 돼요. 경찰이 이렇게 왔는데 왠지 이경민, 손병구가 밉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내면은 반려당하겠죠. 그렇지, 반려. 법적인 형식과 요건을 맞춰서 내야지 반려 안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반려 이거는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 수사권 독립되기 전에는 검찰청에 그 대략적인 요건만 갖춰서 내면 이제 검사가 보고 이렇게 해서 수사해라, 수사 지휘 내리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바로 경찰서에 내야 되니까 업무가 좀 과중이 됐나 모르겠는데 넣었다가 반려당했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혼자 했다가 그래서 안 되니까 변호사 도움 요청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 내실 때부터 조금 요건 형식을 잘 갖춰서 요즘엔 좀 제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고소장을 어디다 제출하면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